영주권을 받고 나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영주권을 얻고 나면은 한국 정부에 이제 주면은 한국 정부에서 행정해 나가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권리, 선거에 나간다든지 연방 공무원이 되는 것 말고는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들은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예. 그럴 경우에 어떤 페널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나요? 특별한 불이익은 제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행정하기 좀 부실해지겠죠. 방문 비자를 받아서 한국을 떠났는데 네. 미국으로 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 있는지 남미로 옮겼는지 뭐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교포 집계하기 어려운 거죠. 아, 숫자 집계하기. 네. 그러니까 그런 누구에게 거군요. 물어봐도 애틀란타에 뭐 한국인이 10만이 사시는지 7만이 사시는지 네.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다들 그 등록을 게을리 하시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네. 가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간접적인 수치를 통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거 안 그런 하셔도. 거군요. 예. 네. 그러면 어떤 경로로서든지 영주권을 받고 나서 얼마 정도가 지나야지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미국 시민권 신청하는데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신청하실 때는 영주권 받고 나서 4년 9개월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 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시민과 혼인해서 영주권을 받았고 그 미국 시민과 지금도 살고 계시면 2년 9개월 만에 2년이 짧아집니다. 2년 9개월 만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네요. 예. 시민권 이제 승인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중대한 형사 범죄가 없어야 됩니다. 네. 음주운전이라든지 네.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영어를 잘 하셔야 되고 네. 또 아까 2년 9개월 또는 4년 9개월의 그런 거주 요건 외에 한 번에 6개월 이상을 미국 바깥에서 체류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에 갔어요. 근데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런 기록이 나타났다면은 시민권 신청을 해서 시민권을 받을 때 그게 좀 힘들게 되는 건가요? 이제 장기 거주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81일에서 365일까지 머문 경우하고 365일 넘게 머무는 경우가 있는데 365일 넘게 머문 경우는 지금까지 쌓았던 거주 요건의 크레딧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조건 다시 미국에 입국하신 후 4년 하루가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되고 4년 하루가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개월 넘겼는데 1년은 못 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색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정이 정말 불가피했다라는 그 증명을 제출을 하고 설명을 잘 하면은 용서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걸 설명을 못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4년 하루가 지나서 또 신청하셔야 되고. 근데 제 경험으로는 6개월을 지나서 11개월까지 머물렀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를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내가 뭐 엄마랑 같이 갔는데 엄마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뭐 서울 아무개 병원에 들어가서 투석을 했고 뭐 투병을 했고 내가 그분 엄마를 간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절박한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다 이렇게 승인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변호사님,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한국에 가서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머물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걸 준비해서 가야 되는 서류가 있나요? 6개월 넘겨서 1년 미만으로 체류를 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미리 할 수 있는 안전 조치는. 대신 반드시 1년을 넘겨야 하는 경우는 영주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재입국 허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이라는 거. 그것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게 보통 2년을 주거든요. 그럼 한번 나가서 2년까지 머물 수 있는데 그거에 좀 불편한 점은 미국에 여기 계실 때 신청해야 된다는 거. 신청하고 나서 한 3개월이나 4개월, 5개월 뒤에 지문 채취하라고 통지서가 오는데 그것을 또 찍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 또는 나갔다가 그걸 찍으러 다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그럼 비행기 값이 비싸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신청하고 나서 한 13개월, 12개월 정도 지나야 승인된다는 거. 그런 점들이 좀 단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한국에는 좀 자유롭게 머물 수 있지만 미국에 다시 와서 시민권 신청할 때는
장애가 되죠. 장애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 지금까지 쌓았던 거주 요건이 다 0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미국 다시 입국하신 후 4년 하루가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시민권을 받고 나서 해야 되는 어떤 의무랄까? 또는 어떤 활동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국인이 만약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받으셨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통보 안 해주죠. 네네. 그것도 제가 리포트해 드리는 게 내 고국에 대한 그런 예의겠죠. 아. 그래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아. 근데 변호사님, 미국에서 음주운전, 그 DUI, 그 부분이 사실 이런 영주권을 받을 때, 시민권을 받을 때 좀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나요? 끼치죠. 아, 첫째, 그렇군요. 예, DUI로 체포만 되면은 그 사실이 서울 미국 대사관으로 바로 가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그렇군요. 내가 어제 둘루스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네. 그랬는데 3일 지나서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안에 체류 중인 한국인에게 이메일이 와서 너 비자 캔슬됐다. 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난감하냐면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로 파견을 왔는데 뭐 여기 E비자나 L비자로 오신 네, 분들이 네, 네. 뭐 이제 거래처하고 이제 술 한잔 하죠. 한국처럼. 그러다 음주운전 걸렸다. 그러면 이제 비자가 캔슬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사에서 야, 당신 잠깐 들어왔다가 업무 회의하고 나가시오 하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면은 비자가 캔슬되기 때문에 다시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사에 그걸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잘릴까봐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얻을까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제 개인 경험으로는 영주권 신청에는 방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 확정 판결을 받아도. 네, 네. 시민권 신청에는 결정적으로 방해가 됩니다. 음주운전 와. 받았으면 무조건 7년을 쉬십시오. 5년 또는 7년. 이민국 관할 지역마다 또는 관할 법원마다 다른데 어떤 지역은 5년, 어떤 지역은 7년. 딱 잊어버리고 음주운전 걸린 날부터 7년 지나서 그때까지 다시 걸리지 마시고 7년 지난 다음에 다시 시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미국이 이런 DUI, 이런 음주운전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강력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죠. 미국은 거의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네. 준살인행위로 간주하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술 한잔 먹었는데 뭘 그걸 그렇게 문제 삼느냐 이렇게 네. 그걸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이 딱딱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비자나 영주권에 대한 이 개념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네. 좋은 게 비자는 외국인을 환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실 입국을 방해하는 제도입니다. 네. 영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인은 사실상 미국에 들어올 권한이 없는데 네. 여기에 미국은 사실 뭐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기회도 많고 여러 문화적으로도 1등을 달리는 네.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한정하고 장애물을 두는 제도가 비자 제도이고 영주권 제도입니다. 어떤 영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가 비자를 신청을 해서 미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서를 썼는데 네. 나는 미국을 사랑해요. 나는 미국과 네. 미국인을 사랑해요 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다. 그건 거짓말이다. 네. 오히려 네. 나는 한국을 사랑해요. 네. 나는 한국과 한국민을 사랑하고 나는 네. 한국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잠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방문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네.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이렇게 아, 쓰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신분 변경을 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네. 내가 나의 비자가 승인되고 영주권이 승인되는 것은 미국 정부가 나에게 주는 은혜라는 혜택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와. 예. 네. 미국의 영주권법이나 비자법을 보면 전부 may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네, may 네. approve로 may deny. 네. 그러니까 영사들에게 또는 미국 이민국 심사자들에게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격을 갖췄는데 당신 왜 내 비자를 기각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기각할 수도 있고 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승인해 줄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은 영사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의 대부분 수프림코트 판례를 보면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도 영사가 기각했으면
미국 대통령도 건드릴 수 없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권한, 그다음에 비자 승인 또는 기각 과정이 당연히 되는 게 아니다. 내 것이 기각됐다 그래서 그것이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또 결과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승인됐으면 감사하고 기각됐으면 왜 기각됐는지를 보고 또 한번 미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네, 이 변호사님, 이 마지막에 이런 그 당부의 말씀, 진짜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미국 체류 비자 그리고 미국 이민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그 당부의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소중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강철 변호사님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성공의 키란 무엇일까요?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고 여기서 유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 여기에 머무시고 또 영주권을 신청하고 시민권을 신청해서 승인받고 여기서 자기가 계획했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참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네. 예, 친구들과의 만남, 이웃 간의 만남도 있고 또 변호사의 만남, 또 이민국 심사관과 인터뷰에서 만나야 되고 영사와도 만나야 되고 이 만남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참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정말 까다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조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비자 과정, 영주권 과정, 시민권 과정은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다 보면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는 고용주를 끊임없이 많이 고용주에 대해서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그분이 스폰서가 돼서 저한테 찾아와서는 자기 밑에 있는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쏟아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은 만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자 신청 과정, 영주권, 시민권 신청관에서 만나는 그 옆에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반드시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 사람이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비자,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하되 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공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이고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강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의 키, 그거는 바로 따뜻한 마음과 배려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성공의 키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성공의 키를 전달드렸던 김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